이번에 미국에서 리플 관련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이 그 뉴스 보셨을 텐데요. 아, 또 호재 나왔네 이러고 그냥 넘기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그냥 넘기시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뉴스 하나로서 XRP의 운명이 아주 단순한 한 가지로 좁혀졌거든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무슨 뉴스냐? 미국의 더스티 존슨이라는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이 여름 휴가 전에 그 법안을 처리해주면은 하원은 아주 빠르게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안은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의 법으로 어떻게 다룰지 정해주는 규칙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코인이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 그냥 들으면 그냥 좋은 소식 같죠. 더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존슨 의원 측에서는 하원이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사실 하원은 이 법을 작년에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끝낸 거를 왜 또 통과시켰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존슨 의원 측에서는 원래 코인 담당이 아닙니다. 농업을 담당하는 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코인 얘기에 왜 갑자기 농업 담당 의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정답이 나오는 순간 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농업 의원 얘기부터 풀어드려 볼게요. 미국에는 돈과 관련된 걸 감시하는 큰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개는 주식 같은 걸 감시하는 곳이고, 또 다른 한 개는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관, 상품을 감시하는 곳을 챙기는 게 바로 농업위원회고, 미국에서 농산물 같은 상품들을 다루는 일이 전통적으로 농업 쪽 담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리플 XRP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주식 같은 것으로 분류되느냐, 상품으로 분류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주식 같은 걸로 분류되면 규제가 아주 빡빡해지죠. 반대로 상품으로 분류되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XRP가 상품이 되는 것들이 리플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다는 거고, 근데 그 상품 분류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농업위원회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담당인 존슨 의원이 사실은 XRP의 운명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상한 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원에서 왜 또 통과시키겠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진짜 법이 되려면은 하원과 상원 이 두 곳을 전부 통과해야 되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건 미국의 상원이에요. 그러니까 존슨 의원이 오늘 말은 새로운 호재라기보단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원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공은 상원에 있다. 이 하원이라는 변수를 스스로 빼버렸다라는 거. 그럼 남은 거는 상원 하나죠. 근데 이 상원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면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되는 규칙이 있고요. 지금 이 법을 찬성하는 쪽 정당은 의석이 53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60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찬성한 의원은 2명이에요. 그럼 아직 부족하죠. 현재 공개된 분석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7명 안팎이 더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자면요.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은 이제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더 찬성할 수 있느냐, 이 숫자 하나로 좁혀진 상황이고, 복잡해 보였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 이 숫자 하나로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돼야지 XRP가 드디어 상품으로 인정받는 거냐? 근데 아닙니다. XRP는 이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것도 몇 달 전에 끝났습니다. 올해 3월달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감시기관이 동시에 발표를 했었죠. 코인 16개를 공식적으로 상품이라고 못을 박았고, 그리고 그 16개 코인 명단 안에 리플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같은 코인들이랑 나란히 있어요. 이 분류가 왜 중요하냐? 코인이 상품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큰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이게 왜 소름 돋느냐면요. 리플은 이 상품 인정을 받으려고 4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미국 감시기관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쓴 돈만 수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게 추가 소송 한 번도 없이 기관이 발표 한 번으로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무려 4년을 끌던 그 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된 셈이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텐데, XRP가 이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클래리티법은 이제 와서 왜 필요하냐?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월달에 나온 그 발표가 법이 아니라 기관의 결정이라는 거고, 그 기관의 결정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 결정도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XRP가 상품이지만 몇 년 뒤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애매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반대로 법은 다릅니다. 한번 법으로 정해지면은 그렇게 쉽게 뒤집질 못해요. 그래서 XRP한테는 이 클래리티법의 진짜 의미는요, 상품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요, 이미 받은 그 상품의 지위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영구히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보셔야 될 거는 화려한 호재 뉴스가 아니라는 거고, 상원에서 민주당 표가 몇 개나 더 모이느냐,
그 숫자 하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이 법을 두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그리고 백악관도 대체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찬성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8월달 의회가 한동안 문을 닫고 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상원 측에서는 이 법 말고도 처리해야 될 다른 일들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 법안 자체는 통과 쪽으로 길었지만요. 무게 8월이라는 시간 싸움이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분야를 오래 취재한 기자도 당초 목표였었던 7월 초 이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상원 측에서 속도를 내면 휴회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밀리면 가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표가 모이는 속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뉴스는 하원이라는 변수를 빼면서 모든 걸 상원표 하나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관건은 그 지위를 법으로 영구히 잠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건 딱 한 가지.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8월 전에 찬성표를 던지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리플 XRP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좋아서 채널을 찾아오셨고 리플을 믿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집착이라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상승할 때 자연스럽게 분할 매도 잘 하십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여유있게 분할 매수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시장이 좋았을 때 분할 익절하고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고 오래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 안에 리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리플 안에 코인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